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세연 의원은 대표적인 논란의 인물입니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 그리고 자신을 삼선 의원으로 키워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다. 좀비 정당이다. 그런데 또다시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뽑은 것이죠. 자, 김세연 의원 2대1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화두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오늘 김세연 의원 인터뷰 스토리를 다루는 이유는 그가 어떤 비판과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가 제시한 화두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우파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 30, 40, 50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면밀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가 내놓은 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 30, 40 세대에게 미래통합당이 전혀 소통을 못하고 있다.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가가야만 살 길이 있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내세워야 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불가피하고 비대위원들을 전부 다 30대로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합당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잃어버린 멸종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 아직 1970년대식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현재 문제에 대한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다. 그러다 보니 번영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자란 청년 세대와 공감 및 소통 능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 됐다. 표를 얻으려면 마음을 얻어야 하고, 마음을 얻으려면 20, 30, 40 세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 자각이 없으니 노력도 안 했다. 세월호 막말 등은 통합당의 청년 세대 공감 능력 부재를 훨씬 악화시켰다. 과할진 몰라도 세월호 관련 발언이 수도권 20 내지 30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30대의 주도권을 빠르게 넘겨주는 것이 좋다. 30대 후반만 되면 10년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기에 결코 경험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험이 독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의사결정권을 30대에 이양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미래에 안전하게 만든다고 본다. 시청자 여러분, 김세연 의원의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20대, 30대, 40대와 지금의 노년 세대, 작년 노년 세대들은 특히 통합당의 이 사고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20대, 30대, 40대들은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청년 세대인데, 이 작년과 노년 세대는 1970년대의 세계관에 멈춰져 있다. 자, 과연 그것이, 그 말이 옳은 것인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세연 의원은 제가 두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20대, 30대, 40세들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고 옳으니까 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작년 노년 세대가 그들에게 맞춰야 된다. 사고방식도 바꾸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도 20대, 30대, 40대가 생각하는 데에 맞춰야 된다. 100%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자, 20대, 30대, 40대가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올려놓은 것이 4월 15일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지원론이 중요하냐 아니면 견제론이 중요하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60대 이상은 32대 54로 견제론이 강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50대, 과거에 386 세대가 나이를 먹어서 지금 586 세대가 된 건 이 50대가 약 20%, 유권자의 20%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 분포가 가장 쏠린 곳입니다. 쏠린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세대죠. 놀랍게도 지금 통합당 지지자들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50대가 이번에 투표를 많이 했고 그 50대가 이 통합당 지지 세력인데 어떻게 통합당이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도 30대, 40대 못지않게 문재인 지지 세력으로 돼버렸습니다. 과거의 386 세대, 대표적인 문재인 지지 세력 중에 하나인 386 세대가 586으로 되면서 자, 56대 34가 됐습니다. 40대는 60대 35고 30대는 64대 25. 가장 문재인 지지 세력 중에서 지지도가 강한 곳이 30대입니다.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50대. 오히려 20대가 42대 39처럼 20대가 오히려 거의 찬반 양론이 대등한 그런 세대인 것이죠. 오히려 20대가 60대 이상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앞으로 30대, 40대, 50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30대, 40대, 50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파의 고질적인 숙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30대, 40대, 50대가 생각하는 게 과연 옳으냐? 현재 문재인 이 3년 동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과 실정과 나라 망치기, 그 다음에 경제의 추락,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그런 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것을 포함을 해서 3년이 지나서 당연히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선거에서 문재인 지원론이 저렇게 많이 나온 30대, 40대, 50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재의 가치관이 옳은 것이냐? 왜 저렇게 나왔느냐? 저는 30대, 40대, 50대의 생각이 많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왜냐?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때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진지전 이론, 종교, 대학, 언론, 학교, 노조, 영화, 문학의 각 분야의 이 좌파 세력이 침투해서 공고하게 진지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처럼 진지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처럼 각 분야에서 좌파 세력이 은밀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치밀하게 광범위하게 이 좌파의 가치관과 좌파의 시국관을 계속 심어준 것이죠. 그 앞장선 전위대가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 문화계의 좌파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30, 40, 50 세대가 보는 세상이 한국의 현대사, 뭐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건국론 이런 것에 관한 생각,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세월호, 5.18, 4.3 이런 것에 관해서 완전히 삐뚤어진, 현재의 삐뚤어진 역사 교과서가 보는 시각으로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바라보니까 견제론보다 지원론이 저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의 내년 4월의 보궐선거는 물론이와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파가 상당히 위험하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접근 방법. 기울어진 운동장에 맞춰서 기울어지게 행동하면서 기울어지게 굴러다니면서 그들의 비위에 맞출 것이냐. 이 이론이 김종인과 김세연의 이론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찬반을 적당히 조절할 것인가. 이 30대, 40대, 50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명백하게 틀린 것은 정면으로 싸워서 고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양보가 불가피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비율을 적당히 맞추는 반반, 절반씩 섞는 것. 세 번째는 그들의 생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 우파와 통합당, 그리고 통합당의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정말이지 홍보 방법을 100% 완전히 바꿔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고쳐준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교정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선거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홍보 방법을 스티브 잡스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처럼 용산 사건, 4.3 사건, 5.18 세월호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어떤 부분들이 역사교에서 교과서에서 잘못 서술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강력하게, 자세하게, 효과적으로, 감동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쳐나가는 것. 세 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